자,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키워드 있었죠. 조국의 강, 또다시 조국의 강. 대선 주자들이 다시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온 이유입니다. 자, 한번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다시 조국의 강 앞에서 여당 대선 주자들 지지층 의식해 조심조심이다. 자,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기 쭉 전리가 돼 있어요.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직접 하기보단 캠프에서 검찰 개혁 필요하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정세균 가혹한 판결이다. 조국 옹호 뭐 이런 걸 외쳤습니다. 추미애 다시 검찰 개혁을 강조합니다. 가슴 아프다면서. 그리고 아무런 입장 없이 또 침묵한 주자들도 있습니다. 뭔가 조심조심한 걸 느껴지긴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강하게 나오고 어떤 분은 좀 조심하게 나오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반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 역시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죠? 검찰개혁법 지금 하면 된다. 이거 공약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리고 후보들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발의하고 이거 연내 통과된다. 합시다. 검찰개혁. 뭐 이걸 언론에서 또 검수완박 주장을 다시 한번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요. 기사가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진 여당, 가혹한 판결이다, 쥐어짠 혐의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런 목소리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 좀 분석했어요. 송영길 대표 사과로 일단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선 주자들이 정경심 판결 이후에 그러니까 강성 여당 지지자들 의식해서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당내에서는 이거 도로 조국 당 자충수다. 이거 대선 본선까지 악영향 끼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홍 교수님. 네. 이게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경선 과정이라 분명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강성 친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범진보 계열에서도 예. 이 조국 판결에 대해서 호불호가 지금 갈리고 예. 있거든요. 그 평가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잘못하면 이게 이제 조국의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는 여주자들, 대선 주자들이 계속 그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 정서로 판단했을 때에는 답은 좀 명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송영길 대표가 그 답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2심 판결에서도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생겼고요. 예.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든 판결적으로든 사과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을 양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태도가 지금 이 대선 주자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이 대선 아닐까. 주자들은 전체적으로 이거 다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전쟁 같은 부분인데요. 그냥 조국에 있었던 조국 전 장관에 있었던 사태가 다 옹호해야 된다. 아니면 다 반대해야 된다. 그 논리에 빠지지 말고 예.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접근하면은 저는 좋은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게 되고 이게 다시 블랙홀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이 여당에서 대선 후보가 경선 결정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두고두고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화두라고 생각합니다. 김광 교수님. 네. 이게 경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각 후보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보들마다 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다릅니다. 사실 차이가 나요, 다른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가혹한 판결이다. 예. 판결의 내용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심하게 지금 판결이 좀 나왔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것이고 끝까지 뭐 조국 전 장관 같이 하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해요. 반면에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른 접근을 합니다. 뭐냐면 이 먼지털이식의 어떤 수사를 했던 검찰
그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혐의 내용이라든가 판결 내용과는 일정 부분 선을 긋고 사실상 그것을 수사했던 뭐 70회 정도의 예. 어떤 압수수색이랄까 별건의 수사랄까 이런 어떤 수사 관행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른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는 후보들은 지지자들, 특히나 이제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소구를 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의 어떤 뭔가를 이제 추격해야 되는 예. 그런 입장 속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혁 정국장님. 네. 특히요, 좀 주목을 끄는 거는 여당 내 지지율 1위, 이재명 경기지사. 직접 본인이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대신 캠프 차원에서 그냥 검찰 개혁 정도의 검찰 개혁 필요하다는 정도 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뭐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친문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친문의 구애를 표를 받긴 받아야지만 예. 그렇다고 대놓고 뭐 저렇게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인 조국 그 전 장관을 그 감싸고 돌 수는 없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건가요? 뭐 아니 그러니까 법률가인데요. 저분이 예. 법률가 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좋아 검찰에서 뭐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지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4년형이 나왔어요. 예. 대개의 경우는 항소심에서 줄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번 항소심에서는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부분 빼주기도 했고 예. 그 벌금의 액수도 낮춰줬어요. 줄었죠. 형량은 4년이 그대로 내려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2심 재판부조차도 이 죄질이 몹시 나쁘다고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이낙연 대표가 뭐 입시 비리 갖고 4년을 내리는 게 맞느냐라고 예. 얘기하지만 사실은 증거인멸 그리고 다른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실명제법 위반.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혐의를 다 부인해 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 2심 재판부가 모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결을 내린 건데 아니 어떻게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 검찰 수사는 자기 행정부 권력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 독립적인 사법부가 내린 판결에 대해서조차 그것을 부인하면서 예. 가슴이 아프다, 쥐어짠다, 뭐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 예.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예. 그거는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나?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그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 후보가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책임진 예. 자리를 맡겠다고 할까?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저는. 최인영 변호사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조국의 강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예. 조국의 강을 완전히 건넌 자, 예. 조국의 강에 발을 살짝 딛고 있는 자, 예. 조국의 강에 스스로 빠져가지고 헤엄치고 있는 자 이렇게 세 분으로 이 말했습니다. 그룹 중에서 발을 살짝 거치는 자가 누군지 궁금한데요. 이재명 캠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직접 얘기를 하지 않고 조국의 정신 한마디로 이른바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조국의 강물을 그냥 발은 이렇게 얹어두는 살짝 걸치고 그 정도인 있다. 것이죠. 그 반면에 지금 뭐 그 일부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그 예.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 사실상 그 강물을 건넌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저쪽 다른 일부 같은 경우에 물에 빠졌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예. 때는 누가 빠뜨린 게 아니고 스스로 빠져가지고 허우적하는 것 같은데 결국 지금 경선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본선에 본인들이 올라갔을 때에 오히려 지금 같은 그 어떤 스탠스가 나중에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그 지금 좀 전에 그 이낙연 그 후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죠? 어떻게 이렇게 4년까지 하나? 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숙명여고 쌍둥이에게 문제를 유출했던 그 아버지 예. 몇 년 받은지 아십니까? 그거 문제 한번 내준 걸로 3년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3년 6개월인데 뭐 문제지라도 훔쳤으니까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혐의가 많으니까 그런다 또 설명도 있고 이게 맞서고 있어요, 지금. 본선 때도 만약에 이 사안에 대한 인터뷰 내용의 질문, 토론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과연 여당 최종 후보가 뭐라고 설명을 할지 나타나겠죠? 연말쯤 되면은요. 설명의 방식이.